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흐린 날씨처럼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양시장 모두 그간의 상승에 제동이 걸리면서 1.2%대 하락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2,713선으로 레벨을 낮췄습니다. 또다시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세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 개인은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지수 하락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또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모두 물량을 던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새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5% 넘는 큰 폭의 하락을 보이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은 간신히 900선을 턱걸이했는데요. 양시장 시총 상위 12종목들이 모두 파란불로 마감하는 등 이렇게 또 주말을 앞두고 시장에 굉장히 우려감이 번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무너져도 또 솟아날 종목이 있기 마련이겠죠.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모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임찬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데요. 네.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금요일이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장이었다라고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이슈가 조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조금 두드러지면서 이제 0.25%를 정해놨지만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지금 조금 조정장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2,800포인트까지는 한번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800까지 가려고 하면 일단 다음 주에 러시아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을 때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코스닥 조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지금 925포인트가 저항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정리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을 때 추가적으로 수급이 동반되면서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시장에 대해서 또 복귀 말씀해 주셨는데 또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이유를 조금 간단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부동항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계속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크림반도를 그렇게 공략을 했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러시아가 부동항에 대한 이슈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토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철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장도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서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매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미국의 이슈만 조금 안정이 된다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까지는 일단 빠르게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800포인트를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만약에 돌파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이 울고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또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해 보면서 그럼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전화가 또 바로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도산중공업이고요. 두산중공업. 22,000원인데 네. 60%입니다. 아, 네, 두산중공업 22,000원에 비중 60% 맞으실까요? 예, 예. 네, 두산중공업. 또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임찬우 위원님께서 또 마감 방송에서 이 오타테 방송에서 이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두산중공업 오늘 어떤 부분 좀 봐드릴까요?
제가 작년 7월쯤에 네. 가격이 그때 이제 샀다가 아, 네. 유상증자도 받고 이제 뭐 물타기도 해서 이제 이 금액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요. 네. 내려왔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궁금해서요. 아, 알겠습니다. 또 이 원전 관련주로 엮이면서 최근 들어서 좀 들썩이고 있는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 앞으로는 좀 어떤 흐름 보여줄지 저희 위원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두산중공업을 언제 사셨다고 처음에 언제 진입하셨나요? 작년 7월쯤이요. 작년 7월이요. 예. 한 24,000원, 25,000원 부분에 진입하셨네요. 제가 그때 26,000원대 탔었습니다. 네. 일단 저도 이때 좋게 보다가 시장이 빠지면서 저는 일단 나왔는데 저는 두산중공업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원전에 대한 이슈로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친환경 관련 풍력주로도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문제인 게 유상증자 이슈가 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일단 조금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 일단 크게 차트 보면 아시는 것처럼 강하게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예. 올라오고 나서 지금 잠시만요. 자, 일단 여기 부분에서 진입하셨는데 여기를 지금 돌파를 못 해줬어요.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분명히 원전의 이슈가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요. 일단 무겁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을 받아도 다른 보선 파트나 이런 원전 관련주보다는 강하게 못 움직일 거예요. 그래도 아빠 지금 꾸준히 두산중공업이 수급이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일단 전고점인 부분을 26,000원, 25,000원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고요. 원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궁금하시다 하면 일단 노란박방 들어오시면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조금 뉴스 한 번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뉴스를 한번 보니까 일단 원전 이슈가 가장 많이 나오는 종목이긴 해요. 하긴 하지만 일단 시장에서 조금 외면을 많이 받았다. 지금 뉴스는 조금 제가 확인하고 일단은 외면은 받았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원전 이슈가 계속 돌 거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돌고 돌아 원전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전기를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게 원전이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원전에 대한 이제 소형화가 잘 진행이 된다 했을 때 두산중공업은 추가적으로 상승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 22,000원이시고 지금 현재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일단 24,000원 안착을 조금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네, 시청자님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22,350원에 한번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 없이 조금 빠진 거니까 이 부분만 조금 체크해 주면서 22,000원 매수가 부분 위로 23,000원에서 24,000원까지 어떻게 상승 흐름 나오는지 그거 보시면서 진입하시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중이 크신 만큼 또 고민도 크셨을 것 같은데요. 또 긍정적으로 봐드렸으니까 앞으로 또 좋은 수익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솔트룩스 솔트룩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4,000원. 14,000원에 매수하셨고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0%. 비중 20%요? 예, 예. 예, 솔트룩스 14,000원의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오늘 한 1.8%가량 내리면서 13,750원에 또 마무리가 됐는데 매수는 언제쯤 하셨을까요? 한 10일 했습니다. 얼마 정도 되셨다고요? 한 달 반 정도 했습니다. 아, 한 달 반 정도 되셨고요.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전화 주셨어요? 이게 올라가도 안 하고, 네. 그렇다고 많이 빠지지도 안 하고,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네. 지금 또 어떤 명확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임찬우 위원님께 바로 진단 받아볼게요. 예, 예.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솔트룩스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고 해서 좀 체크를 해놨는데 14,000원에 진입하셔서 지금 보유를 조금 오래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자리이긴 해요. 근데 시장의 주도 테마에 이제 형성돼 있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지루한 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14,000원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만 조금 살아난다고 했을 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조금 매물이 있어서 지금 16,000원, 17,000원 부분에 조금 저항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거래량이 동반돼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조금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정산을 하시고 나서 사로 신규 종목을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에너지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외면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움직이지는 않다나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다. 하지만 앞에 매물대가 있어서 충분히 올라가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하지만 근데 또 어떻게 갑자기 뉴스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AI 해서 뭐 신지능 이렇게 인공지능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탄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10월 25일 날 한번 장대 한번 만들어 줬었어요.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면서 만들어주고 나서 지금 쭉 조정받고 있는데 거래량 없이 조정받다가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4,000원을 지금 매수가 가지고 오긴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16,000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16,000원, 17,000원 부분만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이 종목 루즈하니까 다른 종목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네, 솔트룩스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현대자동차고, 네, 매수가랑 비중 네. 어떻게 되세요? 예, 23만 8천 원에 20%요. 23만 8천 원에 비중 20%요. 예, 예, 예. 아, 24만 8천 원이면은 또 매수가가 또 굉장히 좀 높으신 편이네요. 아, 예, 예. 네, 지금 보유하신 지 꽤 되셨어요. 예, 오래됐어요. 코로나 터지고 난 뒤. 아, 네. 그때 5월 달인가 차가 싸게 샀는데, 네. 대매수해갖고 이렇게 몰렸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또 작년 5월경에 매수를 해가지고 아니, 지금까지. 작년 아니고, 네. 20년. 아, 2020년이요? 예, 예. 그럼 정말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또 현대차 관련해서 이 종목 네. 이 주가가 계속해서 좀 내리고 있어서 또 많이 상심이 네. 크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 앞으로는 좀 어떤 흐름으로 또 어떤 대응 전략으로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저희 임찬우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보유를 좀 오래 하셨네요. 예, 이때 부분에서 한번 상승 탄력 받았을 때 진입하신 것 같은데, 예. 일단 현대차는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 시장에서 다 아시죠? 자동차 네.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산량에 조금 이슈가 계속 돌았어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야 되는 회사가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일단은 그래도 미국에서나 이제 다른 외국의 이제 EV, 그러니까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지금 잘 팔린다라는 이슈가 계속 뉴스에서 나오실 거예요. 확인하셨죠? 그 부분은. 네, 일단 그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반도체 수급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원래 다른 쪽으로 쏠려다 보니까 자동차 반도체의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그런 이슈가 계속 돌면서 전체적으로 사이클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자, 현대차 일단 23만 8천 원에 보유하고 계신데, 일단은 반도체 수급만 조금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하면 이 종목 다시 탄력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저점을 만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16만 8천 원이 최근에 저점이에요. 일단 앞에 매물이 박스권이 있습니다. 지금 20만 원대부터 22만 원대 부분의 박스권을 이제 어떻게 돌파를 해주냐, 이슈가 조금 나올 건데 아마 계속 긍정적인 뉴스는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 수급이 이번에는 조금 잘 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각자 회사에서도 반도체나 전기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이슈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22만 원, 22만 원까지,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매물대만 잘 소화해주고 뉴스만 계속 좋은 뉴스만 나온다고 했을 때 매출은 충분히 다시 올라가서 주가에 다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보유하신 지가 좀 오래되시다 보니까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해서 국내에서 옛날에 이거 코스피 2위까지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서 진입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간단하게 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가실 거라고 생각되고 말씀드리면 일단 단기적으로 18만 5천 원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자동차 수급은 분명히 반도체 수급은 다시 돌 거고 그 부분만 잘 해결돼서 판매량이 계속 올라간다. 지금 전기차는 잘 팔린다고 해요, 나름. 그 부분만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수소차에도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수소보다는 일단 전기차도 매출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주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18만 원만 일단 18만 5천 원까지 어떻게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올라가기만 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나 이런 사이클을 봤을 때는 좀 좋아요. 전체적으로 자동차 섹터는 조금 돌 거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니까 현대차를 조금 보유하시더라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20만 원에서 22만 원 부분만 다시 매물대만 잘 뚫어준다고 하면 매수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 예. 그러면 네. 혹시 여기에 추가 이제 좀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해도 추가 됩니까? 매수요? 예, 예. 네, 추가 매수는 저는 일단 18만 5천 원까지 조금 올라갈 때 진입해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물론 싸게 사면 좋죠. 싸게 사면 좋은데 또 만약 비중이 늘어나가지고 스트레스 또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 주가가 안 움직이고 다른 건 막 움직이면 막 좀 속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8만 5천 원이 일단 어느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부분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조금 언제 추매를 해야 되겠다 생각 드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추매 이때쯤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예. 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현대차 또 최다 판매량이 나왔다라는 이런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감이 번지면서 하락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8만 5천 원 선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지금 이번 1시간 통해서 종목 상담 고민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 두 가지 번호 열려 있고요.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들어오시면 또 이 종목 상담 이야기부터 시장 이야기까지 실시간 채팅 통해서 나누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 매수가랑 비중 예.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71,500원이고요. 비중은 네. 80%야. 71,500원에 비중 꽤 많으시네요. 80% 담으셨고요. 예, 우리나라도 1등 대장주 삼성전자 보니까 지금 오늘 이 종가랑 매수가가 동일하신데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니, 며칠 됐어요. 며칠 되셨어요. 예.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71,500원으로 오늘 종가와 동일한 매수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좀 강했기 때문에 한 2%가량 내린 이런 모습인데요.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예, 이게 지금 71,5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네. 이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6만 후반대까지도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예. 이걸 장기적으로 가면 8만 원대까지 좀 갈 수 있을런지. 네. 다시 네. 이 8만 전자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8만 전자 되찾을 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이제 국민 주식이죠, 이제. 네, 국민 주식이다 보니까 지금 항상 많은 분들이 비중을 많이 두셨잖아요. 비중을 믿고 둘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많이 진입하시는데
일단 매수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조금 7만 원 조금 밑에 살짝 조정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고 미국 금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조금 체크하시면서요. 일단은 8만 전자 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이 지금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네,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탄력을 받을 땐 잘 받긴 하는데 또 시장을 외면받을 때 좀 많이 외면을 받는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코스피, 코스닥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예, 예. 네, 원래 대장주기 때문에 코스피 1등주죠. 그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떨어졌다 하면 코스피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코스피는 어느 정도 다시 상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보유하신 거 조금 비중은 조금 많이 드셨지만 저라면 조금 밑에서 다시 한번 샀겠지만 일단 비중 너무 좀 크다. 그 부분은 조금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앞에 지금 보이시죠? 차트. 앞에 예. 지금 이쪽 부분 75,000원 부분이 조금 이제 악성 쪽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 매물 쪽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는 바로 반등은 안 나올 거예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바로 반등은 안 나오고 조금 주춤주춤 하면서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국내 베스트 첫 번째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가능하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지금 비중이 너무 크셔서 조금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비중이 너무 크셔서 주봉으로 조금 보면 일단 삼성전자는 한 번도 추세를 꺾인 적이 없던 종목이에요. 오랫동안 보셨겠지만 지금 연봉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추세가 한 번도 꺾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정 원 거는 나쁘지 않다. 추세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연봉으로 봐도 옛날 100만 원, 20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삼성전자가. 예. 네네네. 지금 핸드폰이 지금 계속 이번에 신제품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탄력을 좀 받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자, 일단 삼성전자 저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반도체 이슈도 계속 돌 거고 71,500원 지금 매수가만 잘 지켜준다고 하면 8만 전자 충분히 가능하고 단기적으로 74,000원까지는 일단 올라갈 것 같아요. 대신 조금 올라왔을 때 비중 조금 줄이셨다가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의 이슈랑 3월달 조정장이 조금 왔을 때 그때 아래서 조금 더 추매하자. 그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자, 일단 뉴스 한 번만 조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뉴스를 여기서 조금 보면요. 일단 공장 증설이 계속 이슈가 나오긴 해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네. 외국의 반도체 수급도 어느 정도 돌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잠깐만요. 삼성전자 한번 쳐볼게요. 네. 자, 일단 삼성전자. 지금 제가 지금 빠르게 못 찾겠고요. 일단 간단하게 삼성전자 매출이 어떤 게 많이 나온지 아시죠? 예, 예. 네, 일단 반도체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핸드폰도 많이 참 차지하긴 해요. 하지만 전자 쪽으로 지금 TSMC랑 많이 비교를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파운더리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강점이 없다. 이게 조금 삼성전자의 문제예요. 결론은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충분히 핸드폰도 잘 팔렸다 하면 좀 가겠죠. 하겠지만 근데 조금 조정의 위치에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만 좀 줄여주시고 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비중만 좀 축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혹시 저기 떨어지면 네. 금액 얼마대까지 떨어질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68,000원은 한번 꼭 지켜줄 것 같아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오랜 기간 이쪽에서 한 달 정도 횡보를 했었죠. 한 달 정도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된다 하면 이 부분이 어쨌든 지지가 잘 나오지 않을까. 지금 매수가는 나쁘지 않아요. 진짜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를 예. 잘 해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74,000원까지는 한번 가능해요. 비중이 너무 많다. 그게 조금 문제지만 그래도 74,000원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 이제 이번에 2020년 말에 이제 아마 힌지 관련해서 또 하나 나올 거예요. 핸드폰이 지금 나온다는 이슈가 돌 거예요. 그 네.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보시면 이제 삼성도 더 가겠구나, 판매량이 더 나오겠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74,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비중 조금 줄였다가 아래서 다시 매수를 하자 이 부분만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68,000원 이번 3월 달에 한번 조정 올까요? 이번 3월 달에는 개인적으로
거기까지 오면 지수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종목상으로는 살짝 조정은 올 것 같긴 해요. 살짝은. 왜냐면 지금 달에요? 네네네. 왜냐면 외국의 지금 금리가 빠지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다 빠졌잖아요. 예.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부분이 예. 조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악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줘야 되는 종목이긴 하잖아요. 워낙 이게 주식 수도 많고 코스피 1등 주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슈가 조금 조정이 됐을 때 이 종목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74,000원 이 부분까지는 일단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은 조금 오더라도 비중이 좀 크니까 걱정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네 비중이 많이 크시기 때문에 걱정되시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74,000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앞에 매물대만 잘 소화하고 반도체 이슈만 조금 다시 한번 사이클 돌아주기만 하면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개별주 쪽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 쪽으로는 지금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회장님, 시청자님.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하니까 일단 비중 조금 올라갔을 때 한번 줄여주셨다가 내려왔을 때 다시 추매하셔도 되니까 비중만 살짝 조절해 주시면 장기적으로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예,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 68,000원대는 3월달에 꼭 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래도, 저는 지금 매수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올라갈 분위기가 좀 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74,000원까지 한번 같이 보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68,000원까지 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조금 거기까지 보시다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점을. 68,000원대로 떨어지면 추매해도 될까요? 추매 생각하고 계셔서 계속 68,000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은 저점에 잡히고 나서 진입하는 거 좀 좋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당일날 저점이 나와서 그때 진입해서 내가 최저점에 샀다 이렇게 해서 수익 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삼성전자 무거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1등 주기도 하고 코스피에 제일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68,000원에 오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가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밑에서 잡는 게 좀 낫지 않을까. 68,000원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지만 저는 올라간다에 조금 더 힘을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 삼성전자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국민주인 만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인터파크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5,834원에 8%입니다. 5,834원의 비중은 8%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야놀자 인수를 한 인터파크 2월에 또 자사주 이 전량 소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사실 최근에 새벽 배송 뛰어든다라는 이슈도 있는 데다가 지금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는 종목입니다. 들어가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2월 그 하순경에 들어간 것 같아요. 2월 말쯤에 들어가셨고요. 네. 오늘 어떤 네. 부분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향후 전망하고요. 네. 그다음에 추매를 또 지금 현 가격에서 추매를 해도 될지. 추가 매수도 또 염려하고 계시고요. 추가 매수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좋습니다. 추가 매수를 어느 시점에 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흐름 보여질지 저희 위원님께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좀 빨랐네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인터파크, 저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추가 매수부터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던 게 보이시죠? 여기 부분 앞전이랑 지금 최근에 한번 음봉 만들어줬지만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다. 왜냐하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급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것도 생각하고 계실 거고 옛날에 예매나 이렇게 책 이런 거를 다 인터파크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공연 티켓 이런 네. 거를. 그러다 네. 보니까 이 회사가 넘어간다 했을 때 1세대가 이제 변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이슈가 좀 많이 뉴스에서 나왔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놀자가 인수를 했었고 그거로 추가 지금 반등이 가능하냐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이제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이고 지금은 근데 조금 리오프닝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슈가 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슈가 있어서 조금 느려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오미크론도 조금 확산되고 있지만 내일부터 11시에 이제 풀려요. 영업 정지가 11시까지. 그걸 조금 네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엔터 주에도 조금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공연은 하잖아요. 얘가 예매를 할 수 있고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2월 달부터 JYP랑 SM에서 이제 하이브랑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네네. 조금 체크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이 종목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자사주 매각도 조금 있었고, 야놀자가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호텔 숙박업을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원래 기초 인터파크도 호텔 숙박도 하고 예약도 하고, 공연 그런 예매도 하기 때문에 두 개 다 재료는 진짜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 부분은 일단은 5,500원. 지금 시장 살짝 안 좋으니까 5,500원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이제 조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네네. 여기 부분에서 인수랑 이런 쪽 이슈가 되면서 좀 많이 한번 올랐었어요. 그죠? 네네. 네, 이쪽 이후로 더 올랐다가 조금 이제 갭 상승, 갭 하락했던 부분이 조금 발생했는데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매물은 다 소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물을 저점 잡아줬고요. 4천에 이제 매물을 잘 잡아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5,500원 이쪽 부분만 지지를 잘 해주면 충분히 이 종목 그때 추매하시면 비중 조금 그때도 조금 한 10%, 20%까지는 이렇게 차근차근 매수하시면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다. 분명히 리오프닝 관련주로 분명히 시장 엮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5,500에서 추배하면 될까요? 그러면요? 네, 5,500원, 5,450원 정도에서 일단 비중 조금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불장 때 만약에 이 종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첫 번째 매수가 있잖아요. 한번 내려갔다 네. 이렇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V자 반등 딱 나올 때 거기서 거래량이 터졌다 할 때 그때는 조금 더 많이 진입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6,500원을 돌파를 아마 해줄 흐름이 나올 거예요, 아마. 비중이 네네. 조금 그때는 실려 있기도 하고 6,500원만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분명히 움직일 때 이때 6,500원만 어떻게 장대로 돌파를 해주냐 그러면 충분히 저는 한 7,500원까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전 지금 9월달 이후로 쭉 조정받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6,500원만 잘 돌파를 해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8,000원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쪽 부분에서 네네. 천천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시장 조금 보시고 이제 거시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하면서 리오프닝이 이제 슬슬 돌아가지 않을까 이때쯤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때 부분에서 그러면 충분히 네. 이슈 분명히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추매 자리는 지금 5,450원 말씀드렸고요. 6,500원 살짝 목표가를 그러면 한 7천 정도 잡으면 될까요? 네, 저는 앞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수 이슈가 조금 돌면서 한번 탄력 받았었어요. 시장에서 다 모든 이제 투자자들이 이 종목은 지금 야놀자랑 이렇게 맺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MOU도 다 했고 합병이 됐기 때문에 리오프닝만 이제 이슈가 된다고 했을 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영업이익률도 되게 좋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코로나 직격탄만 아니었다고 하면 이렇게 매각까지는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7,000원까지도 충분히 7,000원, 좀 높게는 7,500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네네. 네네. 밑에 내려왔을 때 V자 반등하고 그때 저점 한번 잡아주시고요. 매수가 네. 돌파할 때 추가적인 매수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연일 최다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일상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는 만큼 좀 긍정적으로 봐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위원님께서 추가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또 매도 타점 그리고 또 거시적으로 시장 흐름까지도 짚어드리니까요. 위원님과 함께 또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종목 상담 고민 해결 위한 창구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8만 원에 20%요. 28만 원의 비중 20%요. 네. 오, 높은 자리에서도 매수가가 좀 높으시네요. 28만 원. 그런데 오늘도 14만 6천 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거의 네. 절반 가까이 내린 상황입니다. 보유하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네, 그 타임을 놓쳐가지고 못 팔았어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좀 급등할 때 좀 들어가시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뭐 목표가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네. 뭐 누른목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가, 얼마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싶은 거 좀 알아보려고. 네, 지금 매수하신 뒤로 계속해서 좀 하락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님께 또 다 해결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지금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차트 보기 전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조금 알고 계실까요? 네, 코로나. 네, 코로나 이쪽 네. 백신, 바이오, 약품, 네. 의료 개발 쪽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렇죠. 다른 종목에 비해 바이오 치고는 좀 많이 약하죠. 상승 탄력이 네. 좀 강할 때는 나와줘야 되는데 워낙 네. 조금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SK 회사에서 이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자, 그런 이슈가 있지만 일단은 이 회사 다양한 약을 조금 만들고 있습니다. 백신 약으로는 일단 독감이랑 대상포진, 수두 관련된 약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16년도에 이제 추가 이슈가 좀 돌긴 했지만, 자, 차트 보면서 좀 설명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 종목 거의 지금 상장하고 나서 거의 가격대까지 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속상하시고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매수를 좀 높게 하셨기도 했고. 그 혹시 12월 달에 하셨나요? 아니면 9월 달 부분에 하셨나요? 매수를 아까 매도를 못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초에 그 상장할 때 받아가지고 네네네. 조금 한번 먹고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거기 그 목표까지 왔었는데 물려버렸어요. 아, 그쵸. 자, 일단은 물타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5만 원 정도에서 네. 조금 이제 흐름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추매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15만 원 돌파할 때쯤에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네. 네, 그리고 16만 5천 원 부분부터 이제 관심을 그때 좀 가져보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비중이 올라가면 또 더 신경 쓰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많이 비중을 두고 있으면 뭐 계좌도 열기도 싫고 더 이제 신경을 안 쓰게 되니까 조금 차라리 올라간다 했을 때 확실하게 턴할 때 그때 차라리 추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보유하신 지 조금 오래되셨고. 네. 자, 일단은 조금 보면 여기 부분에서 한번 지지가 나왔었습니다. 지지가 나오고 나서, 그죠? 여기도 이제 가다가 이제 턴 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좀 이제 이슈가 안 좋았어가지고 조금 조정이 받았습니다. 증시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일단은 여기 부분에서 16만 3천 원 부분을 이제 어떻게 돌파를 다시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해주면 좋은데 일단은 이 종목 앞전에 거래량 한 번 나오고 나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여기 네, 맞습니다. 상승할 때 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조금 추매 타이밍보다는 위로 올라갈 때 거래량 동반될 때 그때 사시면 시장 이슈 탄력 받을 때 그때 진입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조금 시장에서 외면 받았죠. 네, 외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지금 그대로 놔두면은 그 목표가는 지금 얼마 정도 봐야 되나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조금 이제 표시를 해드릴게요. 22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조금 무겁기 때문에 22만 원까지는 그래도 한 번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부분을 지금 차트를 조금 이쪽 보시면 자. 지지를 이렇게 한번 뚫어주고 나서 여기서 한번 매수가 해서 조금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지를 한 번씩 해줬었어요. 그죠? 여기 3번 정도 지지를 하고 다시 목표가까지 왔었습니다. 그죠? 매수가까지 왔다가 여기가 이제 지지했던 부분이 깨지면서 이제 저항이 되거든요.
예, 주식은 지지했던 부분과 저항이었던 부분이 이제 바뀌거든요. 이제 양봉에 나왔을 때 저항을 뚫어버리면 거기가 지지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2만 원 부분을 조금 이제 체크해 주시면서 단기적으로는 22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거래량이 동반되고 시장에서 다시 탄력을 받을 때 그때 추매를 보시면서 진입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만약에 지금부터 흘러내리면 어느 정도까지 빠질까요? 일단 이 종목은 흘러내리는 거는 이제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홍보하고 있긴 있는데. 그렇죠. 14만 원 부분을 계속 행보를 했을 거예요. 이게 네. 조금 팁인데 상장하고 나서 이제 한 이 매물대를 잘 지켜주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모든 종목들을 만약에 보실 때 상장하고 나서 그 매물대를 잘 지켜준다 했을 때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나서 그 매물대 가격대 있죠.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매물대 거기를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금은 상승이 조금 더 나오진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추가적 백신이나 이제 이슈가 조금 더 돌면 상승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 몰타기를 한 20% 더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5만 원에서 알고 이제 있습니다. 예. 양봉 나오고 추세 확실하게 전환될 때 20% 담으시는 게 조금 네, 마음이 네.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때는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추세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종목 상담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빠킷 스튜디오요. 버킷 스튜디오요.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990원에 네. 50%요. 3,990원의 비중 50%요. 오, 네. 지금 50% 많이 비중을 담으셨는데 또 K 컨텐츠의 위상을 이 전 세계에 떨친 오징어 게임 제작사죠. 8,400원대까지 터치를 했었다가 오늘은 또 3,600선에 또 종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 보니까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1월 달에 1월 달에 하셨고요. 비중 한 번에 50% 실으신 건 아니죠? 아니죠. 네. 처음에 15% 싫다가 네. 떨어지길래 계속 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추가 샀습니다. 매수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버킷 스튜디오는 좀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진단 받아볼게요. 위원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50%의 비중을 두고 계신다라고 지금 하셨는데요. 일단 오징어 게임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차트를 볼게요. 그때는 거의 주도 섹터처럼 이제 K 컨텐츠가 시장을 많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지금 강하게 한번 올랐었던 적이 있죠. 자, 일단은 이쪽 부분에서 한번 쭉쭉 올라가다가 지금 매수가까지 온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K 컨텐츠가 조금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네. 추가적으로 그거 생각하시면서 들어간 거 맞죠, 회원님? 왜냐면 네. 네, 시청자님. 자,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4,000원 부분에서 지금 거의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지였던 부분이 이제 그렇죠. 여기 앞전에 지금 지지였던 부분이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여기가 깨졌습니다. 그죠? 하고 나서 지금 왔을 때는 깨지고 그렇죠. 깨졌죠. 깨지면서 지금 쫙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이 부분 충분히 나쁜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버킷 스튜디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이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같이 보시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다른 이제 영상 관련 제작사들의 수급이 같이 체크해 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섹터가 움직여야 종목들 같이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자, 만약에 추매도 혹시 생각하시나요? 더? 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매도 생각하신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지수가 조금 많이 내려왔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이 많이 조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매보다는 확실하게 지금 매수가 부분에서 양봉이 나오고 지금 거래량이 앞전에서 터졌던 것처럼 있죠. 한 번씩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때 이슈 나오면서 이제 보시면 진입을 하실 때 그때가 좀 낫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안 가면 좀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갈 줄 알았는데 그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4,500원까지는 한번 치고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저항이죠. 4,500원이 저항이기 때문에 4,700원, 4,600원 이쪽 4,500원이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돌파를 어떻게 해주냐, 어떻게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냐가 진짜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제 회사를 조금 계속 주목해 주시면서 아마 뭐 또 제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지금 넷플릭스죠. 넷플릭스랑 네. 분명히 뭔가 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추가적인 이슈를 기다리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0원 부분 매수가 있죠. 거기 부분을 네. 이제 조금 어떻게 돌파를 하냐, 장대로 조금 거래량이 실으면서 돌파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공시 내용에도나 이렇게 조금 이제 뉴스를 조금 더 찾아보시면 아마 얘네가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아마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네네. 네,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오징어 게임처럼은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네. 재료가 시석이 됐기 때문에. 예.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000원 부분에서 이제 4,500원까지 어떻게 장대로 돌파를 해주냐, 그 부분 체크해 주면서 그때 비중 실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물론 아래서 사서 위에서 파는 게 좋긴 한데 지금 시장이 조금 네. 약하니까, 그죠? 네. 불안하니까 위에 갈 때 그때 차라리 비중을 좀 불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질문 좀 드려볼까요? 네네네. 그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종목 상담도 중요하지만은 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많이 본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파는 시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주식이. 예를 그쵸. 들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만히 있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20% 30% 올라갈 수 있는데도 네. 뭐 어떤 그 전문가님이나 어떤 시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실 때 네. 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막 빨리빨리 팔아라 막 하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 종목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뭐 보면 종목이 보면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좀 지나가다 보면은 그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 10% 20% 이렇게 상승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 순간을 못 참고 어떤 그 시추의 네. 그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네. 팔다 보니까 네. 손해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청자님.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단은 오늘 전목 상담 뒤에도 좀 밀려 있기 때문에 다른 다른 시청자님들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자세한 거는 노란 톡방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예, 잘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주유소 혹은 임찬우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